그 외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하실 때 마스크 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이것이 또다시 기정사실화 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보를,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국가에게 부여된 헌법의 의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예, 켜졌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 방송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루에 5번, 6번, 오늘 아침에도 2번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솔직한 그러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 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은 군 첩보를 공유합니다.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 부서, 즉 국방부에 남습니다. 국정원에 생산한 한 보고서는, 우리 국정원 자체의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자료 삭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 경위도 처음에는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삭제했다고 한 시간도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심야 회의 후 국정원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고발장에는 9월 23일 아침 제가 삭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시간과 국정원의 시간이 왜 다릅니까? 이제 검찰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 최고의 정보기관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법감사로 수사적인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의 잣대, 수사의 칼날을 빌어서 안보 장사를 하려는 세력,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려는 세력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했고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보이스피싱, 사이버 안보, 보안, 산업기술 보호를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흔들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검찰 요청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받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의 일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헌신하는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비록 지금은 진실을 다투고 있지만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훈 전 안보실장. 네, 서훈 전 안보실장입니다. 이 사건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당의 주선으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주선으로 언론과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해에서 피살된 분을 추모하고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 정권에 거쳐 3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보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업무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2019년 동해, 20년 서해 사건들도 같은 자세로 판단하고 조치했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2분도 당시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평생 국가에 바쳐온 헌신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동해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1차 북한으로의 도주에 실패한 뒤 우왕좌왕 도망다니다가 납포된 흉악 범죄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 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위기 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재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공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일단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뭔가 답변이 있을 건데요. 그 기자분들께서 후보자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행을 위해서 세 분에게 각각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질문을 골고루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 보세요. 네, 코리아일드 김아린 기자입니다. 박지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께서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는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국정원에서 메인 서버에 저장된 첩보도 기술적으로는 삭제가 가능하고, 또 만약에 삭제가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을 줬는데요. 국정원에서 설명하고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입장을 여쭙습니다. 저도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담당 국장이 메인 서버의 삭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의원들의 질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메인 서버도 기술적으로 삭제되지만은 그것은 위법이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인 서버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세월호 사참위, 5.18 진상조사위, 부마항쟁위, 그리고 진실화해위 등에 지금 메인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추출해서 다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위법이다 하면은 누가 위법을 하면서 삭제를 가능할까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 뒤에다가 박지원 원장 후에는 삭제 지시가 없었다. 국정원의 그 말장난을 저는 만약 검찰 조사에서 그러한 얘기를 묻는다 하면은 규탄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요? 예, 뒤에 있어요. 청자신문. 전자신문 최희창 기자입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전자신문 최희창 기자입니다. 어제 세 분께 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SI의 탈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온다고,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월북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마스크 벗었으니까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월북이라는 용어가 SI에 나오면은 문재인 정부에는 굉장히 유리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23일 자정회의에서나 그러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3일 자정회의에서는 소위 첩보 이러한 것을 국방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저는 SI가 뭔지 사실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52일 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나중에 정보위도 열렸지만은 국방위에서 서욱 장관도 장관 된 게 뭐 며칠 안 돼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제 기억은 없습니다. 유리하더라도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 SI상의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새벽 1시 회의는 새벽 1시에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는 그 정황첩보 살해됐다는 정황첩보가 들어온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게 사실이냐, 첩보가 맞느냐, 거기에 모든 그 논의와 관심이 집중됐지, 월북은 그 당시에 주목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고, 또 일부 월북을 뭐 몰았다, 조작했다라는 이제 주장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욱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전에 국방장관이 이 경질된 사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월북자를 막지 못했다는 경계 실패로 인해서 경질된 사항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안보위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에 포함된 거를 오히려 그를 감추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겠죠. 그런 점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자료나 메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3일 1시 아마 회의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그 SI 자료에는 월북이라는 그러한 것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월북이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의 소위 북한에서의 그런 어떤 참변, 그거에 대한 진상, 그러니까 첩보 수준의 이 내용의 사실 확인이 우선이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당시 SI 자료 자체가 상당히 1차 자료 같았습니다. 비문도 많았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해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해당 정보 생산 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계속해서 좀 생산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의 나경렬 기자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전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의 월북 판단은 안보실 지침에 따른 거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다가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건 안보실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지시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진술을 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료 삭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장하고 국무위원과의 관계가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안보실장 하면서
항상 지켜왔던 원칙이 부처 중심제, 장관 책임제. 장관이 자기 부처의 업무는 책임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쪽에. 네,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선호 기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뭐 이번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그런 반론이라든지 그런 판단에 대한 근거도 제시가 돼 왔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들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굳이 그 월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데 왜 굳이 월북이라고 꼭 판단을 했어야 하느냐. 그런 점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더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방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당시에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은 주무부서는 국방부이고 해경입니다. 우리는 공유를 했을 뿐인데 제 기억에 해경에서 보고를 하면서 민간조류연구소와 함께 조류를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조류는 연평도 부근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은 영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가려면은 부유물에서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자진 월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 윤석열 정부의 국방장관인 이종섭 장관도 국정감사관과 국방위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도 해경에 그러한 보고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분. 도중에서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북 여부 판단에 대해서 이미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그 근거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혔던 것이고요. 그 참고로 당시 이 사건을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인물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한치도 거기에 벗어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아마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또 저도 기회가 있어서 언급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을 거죠. 뭔가 그 당시에 은폐하고 감췄다 하면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숨김없이 다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고 또 언론 여러분께서 검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하실 분. 제가 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추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국회 정보위에서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월북으로 그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방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실 거는? 예, 저 오른쪽에 끝에 계신 기자분. 예. 저는 MBN의 강용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좋은 입장입니다. 근데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당시에 이대준 씨가 중국 한자가 쓰인 이것도 읽고 있었다. 새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발표된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고 튕김없이 독일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SI상으로 그걸 입고 있었던 사람이 이질 한국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질 한국에 있었다는 걸 그걸 발표했어야 되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처음 감사원 발표를 보고 저도 사실관계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한자가 쓰여져 있다는 거는 당시에 나온 적이 없고 처음 요번에 들었고 중국어선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모든 자료는 지금 현 정부에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상세히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한자가 써 있는 구명조끼 그리고 이대준 씨 팔에 붕대가 감긴 것,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51분 전에 국정원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 왜 안보실에 보고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 밝혀졌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 네 가지 문제가 감사원에서 처음 밝혀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방화대책위원회 주관해서 피격 공무원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주황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세 사건 관련 입장문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을 정하지 않고가 한 것이 있다.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의 입장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윤건영 의원하고 김의겸 의원이 패스트릭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으면 나가십시오.